이 제품이 판테놀이 무지무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말도 안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피부 재생의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도 신기할 정도인데 수분 크림처럼 부드럽게 발림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보습을 쫀쫀하고 촉촉하게 주는 크림인데 훨씬 더 발림감이 좋은 거죠. 보톡스 아시죠? 이거는 바르는 보톡스다. 피부는 성현철. 안녕하세요. 20년차 피부과 전문의 그리고 10년차 화장품 회사 대표 성현철입니다. 오늘은 올리브영에서 살 수 있는 진짜 좋은 제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화장품 소개하시기 전에요,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화장품 바르면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있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술 한번, 화장품 한번 바르는 거, 시술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시술을 매일 할 수 없고 매주 할 수 없고 매월 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피부가 견디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화장품은 매일 할 수 있잖아요. 물로 바위를 뚫을 수 있냐고 물으면 못 뚫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낙숫물로 바위를 뚫을 수 있습니다. 꾸준함, 매일 하는 그 꾸준함이 시술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의 마음 잘 알겠습니다. 20년차 피부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올리브영 가장 좋은 첫 번째 제품은 뭘까요? 라로슈포제 시카 플라스트 밤 B5 플러스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름이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얼마 정도 하나요? 가격은 2만원대 중반입니다. 용량은 40ml입니다. 그 제품 추천하신 이유가 뭐예요? 빠르게 흡수되면서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느낌이 나는 질감의 민감성 피부, 건성 피부, 손상장벽 피부, 그리고 지복합성, 여드름성 피부 모든 피부에 적합한 크림입니다. 근데요, 원장님 지금 모두에게 적합하다라고 했는데 모두 다 쓸 수 있는 거면 사실 뭐 아무에게도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라로슈포제 시카플러스 밤 B5에는 판테놀이 들어가 있습니다. 판테놀이 5% 정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데카소사이드, 라로슈포제의 온천수. 사실 온천수는 우리가 어떤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차치하고. 그건 약간 광고성이다. 그렇죠. 어떤지 어떻게 알아? 라로슈포제 온천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 어딘지도 몰라. 그래서 저희는 성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테놀 5%, 덱스판테놀, 판테놀은 비판텐이라는 일반 의약품에도 포함된 성분이죠. 거기 주 성분이에요. 판테놀 5%가 들어가 있다는 말, 그리고 마데카소사이드가 들어가 있다는 말은 피부 재생의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뜻이에요. 피부는 옷 같은 거예요. 온도, 보온과 뭐 이런 효과도 있겠지만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피부는 늘 외부 자극 때문에 계속 손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런 손상을 회복시켜주는 크림은 모든 피부에 적합한 겁니다. 기억납니다. 원장님께서 판테놀이나 마데카소사이드 좋다고 정말 여러 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알기로도 원장님 이 성분 되게 좋아해가지고 원장님이 만드는 화장품에도 넣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딱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했고 그래서 누구나 써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이 제품은 되게 꾸덕꾸덕해요. 판테놀이 원재료 자체가 물엿처럼 끈적끈적한 성분이라서 그게 5%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끈적끈적합니다. 보면 아주 소량을 쓰는데도 흡수가 잘 안 되고 무슨 막이 형성되는 것 같은데 선크림 같은데요? 백탁처럼 이런 느낌이 있어요.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판테놀의 그 물엿 같은 성분 때문에 이렇게 뻑뻑한 느낌이 있는 거죠. 지금 느낌이 정확하게 좀 어떤가요? 꼭 바세린 바르는 느낌인데 발림감이 좋은 바세린을 바르는 느낌입니다. 세럼 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화장품은 묽은 것부터 더 꾸덕꾸덕한 쪽으로 순서를 발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꾸덕꾸덕하다고 하면 토너나 앰플 같이 물 같은 성분, 묽은 화장품을 먼저 바르고 그 이후에 이 제품을 발라주셔야 됩니다. 이 제품과 같이 쓰면 좋은 제품은 딱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 자체가 굉장히 제형감이 꾸덕꾸덕하고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성분 덱스판테놀, 마데카소사이드가 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밀폐제 같은 느낌의 이런 꾸덕꾸덕함이 있기 때문에 딱히 다른 제품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꾸덕꾸덕함 때문에 매일 쓰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른 상태에서 화장을 하면 화장이 밀리거나 피지가 끼겠죠. 아마 화장이 잘 먹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화장이 밀리고 이런 거는 원장님 그거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제가 화장품 전문가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쓰고 직원들도 쓰니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분이 워낙 좋으니까 날마다 쓰시는 거는 강력하게 추천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비판텐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비판텐은 의약품이잖아요. 의약품은 화장품으로 사용할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만든 겁니다. 병의 치료를 위해서 만든 거죠. 하지만 이 제품은 화장품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은 약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피부가 손상됐을 때 그런 때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바르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지금 아마 올리브영 세일 기간일 거예요. 이 제품 올리브영에서 득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만 원대면 크게 비싸지도 않은 크림입니다. 20년차 피부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올리브영 두 번째 좋은 아이템은 뭔가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입니다. 뭔가 이거는 매일 발라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네요. 365, 365니까 매일 바르라는 뜻이죠. 이건 얼마예요? 가격은 3만 원대 중반입니다. 올영 세일을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저렴해지겠죠. 이 제품을 두 번째로 추천하시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세콜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세콜즈는 우리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성분인데 이 아토베리어 365 크림은 인체와 가장 유사한 세콜즈 비율로 배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가장 친화적이고 제품의 미세한 알갱이 안에 세콜즈 성분을 집어넣었어요. 그 이유는 세라마이드는 효과는 좋은데 공기 중으로 노출되면 쉽게 변질되고 피부 겉에서 겉돌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캡슐 안에 세라마이드 성분을 담아서 전달력을 높인 성분이에요. 세콜지라는 게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우리 피부와 유사한 성분인데 이걸 발라주면 좋은데 이게 공기 중에 노출되면은 쉽게 변질돼서 안 좋다. 그래서 이게 캡슐화 해가지고 잘 스며들 수 있게 한 제품이네요. 맞습니다. 그런 기술력인데 가격이 3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 보면 그냥 가성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성분도 순해서 어린아이도 사용할 수 있고 MD 크림이 병원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이거든요. MD 크림은 꽤 비싼데 이 MD 크림과 아토베리어 이 제품은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비 보험이 없어서 MD 크림을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분, 또 병원 가서 받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 아토베리어 365 크림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D 크림은 얼마 정도 하죠? MD 크림은 이거보다 한 2배 정도는 비쌀 겁니다. 6, 7만 원 정도 하겠네요. 맞습니다. 이 어린이도 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순한 성분이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어린이도 쓸 수 있는 거지 이걸 썼을 때 가장 좋은 사람은 또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누구한테 가장 추천하세요? 제가 예전에 세타필 말씀드렸죠. 세타필이 거의 원형에 가깝고 이게 아버지라고 하면 아토베리어, 제로이드 이런 제품들은 세타필처럼 피부과에서는 보습제 대명사처럼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토베리어 365 크림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피부 건성 습진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이런 크림이거든요. 이런 크림은 데일리로 보습제를 대신해서 써주셔도 충분히 좋은 크림입니다. 발림감도 굉장히 좋아요. 그거 아무나 써도 괜찮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365 크림이고 데일리로 써주고 저 같은 경우에도 남성용 탁탁탁 치고 이런 화장품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세안하거나 씻고 나면 이런 걸 이제 크림으로 쓰는 거죠. 피부과 전문의들 대부분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제품 쓸 때 주의사항이나 아쉬운 점 이런 건 없나요? 이런 제품들은 매일매일 써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분과 안 맞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시카플라스트 밤하고 아토베리어가 굉장히 두 개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두 개 다 발라보셨잖아요. 원장님은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나요? 이 두 가지 성분이 비슷해 보이지만 발림감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시카플라스트 밤은 발림감이 굉장히 백탁이 있는 것처럼 꾸덕꾸덕하거든요. 하지만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은 발림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만약 내 피부가 완전히 손상을 받았다고 하면 저는 시카 플러스 밤을 한동안 바를 것 같아요. 약처럼 꾸준히 바를 것 같고 어느 정도 좋아져서 데일리템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그때는 아토베리어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20년차 피부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올리브영 세 번째 꿀템은 뭔가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버블 클렌저입니다. 클렌저로 또 골라주셨네요. 클렌저는 얼마예요? 이것도 2만원, 올리브영 세일하면 거의 만원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또 클렌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 제품 추천 이유는 뭔가요? 사실 클렌저가 피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어머니 나이 때는 화장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유명한 카피처럼 화장을 지우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너무 강하게 지우셨어요. 하지만 아토베리어 버블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와 유사한 pH 5.5 정도의 약산성을 띠거든요. 그래서 세안 후에도 피부를 잘 보호해주고 자극이 적은 계면 활성제를 가지고 있어서 노폐물만 부드럽게 씻어내요. 예전에는 너무 많이 너무 빡빡 밀어서 그게 문제였다면 이 아토베리어 버블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미끌미끌하게 남는 느낌을 주고 피부 속에 있는 그런 자연 보습인자를 최대한 적게 손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거품으로 자극 없이 세안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 제품으로 화장하고 나서 지워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다만 화장을 어떻게 했느냐, 어떤 화장품 성분을 썼느냐에 따라 화장이 잘 안 지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클렌징 오일이라든지 클렌징 크림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써서 1차 세안을 해주고 2차 세안으로 이걸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을 때는 2차 세안용으로 쓰면 좋다. 맞습니다. 화장을 했을 때는 2차 세안용으로, 화장을 별로 안 했을 때는 1차 세안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여드름이 심한 분, 좀 젊은 분들은 이걸로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클렌징이 제대로 안 된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하나 바하 성분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년차 피부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올리브영 네 번째 꿀템은 뭔가요?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입니다. 또 원장님의 전문 주력 분야 아니에요? 레티놀 주력 분야죠. 요건 얼마인가요? 좀 값이 나갈 것 같아요. 들어보면 좀 무게도 있고 고급스러워요. 얘는 30ml에 5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레티놀은 워낙 원장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실까요? 레티놀은 피부에 자극을 줘서 피부에 콜라겐이 생성되게 도와주고 피부 각질이 빨리 턴오버되게 도와줘서 피부를 매끈해지게 해주고 피부의 잔주름 좋아지게 해주고 모공 좋아주고 그리고 피부의 미백에도 도움이 되는 만능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대본 하나도 없는데 버튼 누른 것처럼 지금 레티놀의 효능에 대해서 원장님 다다다다다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만큼 레티놀을 사랑하시는 우리 원장님인데요. 이 제품을 특별히 추천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이오페 그러면 한국의 레티놀 처음으로 소개한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이 제품은 레티놀의 함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자극 레티놀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기에 좋은 입문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밑 잔주름이 정말 애물단지인데 이 부분에 강력한 레티놀 성분으로 만든 화장품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름은 HP 레티날 아이 부스터입니다. 3월에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제품은 차세대 레티놀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였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다시 돌아와서 이 제품의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모공, 탄력, 주름, 미백, 안티에이징의 최선의 성분입니다. 이제 안티에이징을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는데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레티놀 다들 아시겠지만 밤에 자기 전에만 사용하셔야 돼요. 낮 시간에 사용하게 되면 광과민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는 순서는 물 같은 세럼 성분이기 때문에 토너 다음에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꿀조합은 따로 있나요? 꿀조합은 이 제품 자체가 레티놀,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자극이 된다고 하면 아토베리어 같은 제품을 먼저 레이어링하고 그 위에 이 세럼을 발라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올리브영 가실 때 이왕 가신 거 두 개 다 같이 한번 사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제품의 아쉬운 점은 딱 하나죠. 레티놀의 함량이 적다는 거죠. 입문용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양날의 검인데 저자극이기 때문에 효과가 좀 약할 수 있습니다. 네, 20년차 피부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올리브영 마지막 제품은 뭔가요? 아토팜 판테놀 크림입니다. 이 제품은 현재는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온라인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데 제가 집에서 가지고 오지 못해서 지금 이 제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 원장님 집에서 한번 진짜 실제로 써보시다가 이거 깜빡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제가 사진을 한번 띄워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가격이 얼마인가요? 이 제품의 가격은 3만원대입니다. 80ml 3만원대니까 아마 올영 세일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매장에서도 살 수 없는 제품을 원장님이 추천하신 데는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추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덱스판테놀, 판테놀 러버 아닙니까? 이 제품이 판테놀이 무지무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말도 안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판테놀이 무려 10%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품 전체 중에 10%요? 네, 맞습니다. 판테놀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물엿 같은 성분이라 되게 발림감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도 신기할 정도인데 기술력으로 수분 크림처럼 부드럽게 발림감 만들었어요. 아까 그 시카플러스트는 판테놀이 5%밖에 없지만 발림감이 너무 꾸덕꾸덕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판테놀이 10%, 물엿 같은 성분이 10%나 있는데도 수분 크림처럼 부드러운 사용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보습을 쫀쫀하고 촉촉하게 주는 크림인데 비판텐보다 훨씬 더 발림감이 좋은 거죠. 비판텐의 순한 화장품 버전, 데일리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판테놀이 2배나 더 많이 들어있는데 발림감이 원장님이 느꼈을 때 굉장히 좋았을 정도면 진짜 기술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궁금한데 제가 보기엔 아까 설명드린 시카플러스트 밤, 그 다음에 아토베리어 그 양쪽의 장점을 다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주 성분이 판테놀 10% 그리고 세콜지거든요. 보습제의 기본적인 성분이죠. 세콜지. 그래서 판테놀, 세콜지 둘 다 가져왔으니까 시카플라스트 그 다음에 아토베리어의 장점을 다 가지고 온 제품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품절이 되지 않았나 의심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 또 누구나 다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제품은 누구나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거나 악건성이거나 아토피 피부형까지는 아닌데 아토피성 피부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좀 약한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피부 장벽 성분이 부족하고 피부가 과민한 그래서 거칠거칠한 피부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데일리로 사용하시기에도 좋은 제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 있을까요? 아쉬운 점은 판테놀이 10%, 5%도 아니고 10%잖아요. 시카플러스트가 오래된 스테디셀러고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걔들이 5% 넣는데 얘는 무려 10% 넣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에게는 좀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판테놀 10%가 조금 자극이 될 수 있는 거죠. 원장님께서 오늘 비슷한 제품 3개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시카플라스트 밤하고 아토베리어랑 판테놀 크림 이 3개를 설명해 주셨는데 원장님은 셋 중에서 어떤 걸 쓰시나요? 저는 아토베리어 크림을 씁니다. 내가 정말 피부가 지금 상처받은 피부고 정말 안 좋은 상태다. 그러면 시카플러스 밤을 먼저 써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좋아져서 정상이고 데일리에 사용하게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아토베리어를 씁니다. 하지만 이 중간쯤 되는 분들, 아토피성 피부처럼 내가 병적인 단계는 아니고 그렇다고 또 정상적인 사람처럼 피부가 건강하지도 않아. 그런 분들은 아토팜 판테놀 크림을 데일리로 꾸준히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원장님한테 정말 많이 배웠어요. 단순한 화장품 추천 컨텐츠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론이 정말 꽉꽉 차 있었고 누가 어떨 때 써야 되는지 그런 추천사항도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어가지고 특히 세콜지, 레티놀, 판테놀 이런 거 정말 제대로 배웠습니다. 제가 그래도 20년차 피부과 의사인데 화장품 성분 모르면 바보죠. 그리고 세콜지, 레티놀, 판테놀 같은 것은 의약품에서 기원한 화장품입니다. 의약품에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의사라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많아서 저는 이런 거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써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밑에 바르는 크림을 개발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A, B, C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샘플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눈밑에 발라보는 거죠. 자기 전에 바르고 자고 어제는 이거 발랐다가 오늘은 이거 발랐다가 그렇게 해서 화장품의 부작용도 테스트해보고 효과도 테스트해보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만 제가 제품 개발에만 너무 매진하고 알리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3월 중에는 제가 만드는 아이크림이 나오게 될 텐데 제가 이 제품이 나오면 꼭 여러분들께 알리고 이 효과를 경험해 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공약 하셨잖아요. 10만 넘으면은 구독자한테 다 선물 주겠다. 그걸 이번에 쓰시면 어떨까? 그냥 하신 말 아니잖아요. 꼭 지키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 이걸 공유하도록 그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그때 10명 아니라고 했어요. 진짜 많이 뿌리게 많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10명은 아닙니다. 15명 이런 거 아니에요? 더 크게 저희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으로요. 다 쓰실 수 있게. 그럼요. 제가 돈을 받겠습니까? 돈 받는 것도 더 힘듭니다. 그냥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성현철. 오늘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매하면 좋을 만한 화장품을 5가지 추천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시카플러스트 밤. 이 제품은 판테놀 5% 마데카소사이드가 주성분이고 피부가 많이 손상받아서 정말 치유가 필요한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크림입니다. 두 번째는 아토베리어 365 크림입니다. 이 제품은 우리 피부에 꼭 필요한 성분인 세콜지가 인체에 들어가 있는 비율만큼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데일리템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쓰는 크림, 로션 대신 써주기에 좋은 제품이라서 추천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아토베리어 버블폼입니다. 클렌징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렸죠. 클렌징은 젠틀한 클렌징이 중요한 겁니다. 그 젠틀한 클렌징을 구현해 줄 수 있는 저렴하고 검증된 화장품이 저는 아토베리어 버블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추천드렸고, 네 번째는 아요페 레티놀 바운스 세럼입니다. 아요페 하면 레티놀을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한 브랜드고 대기업이죠. 이 대기업에서 만든 입문용 레티놀입니다. 누구나 발랐을 때 큰 부정 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아토팜 판테놀 크림입니다. 제가 덱스판테놀, 판테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죠? 하지만 그만큼 피부 장벽에 좋은 성분입니다. 아토팜 판테놀 크림에는 판테놀이 무려 10%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콜지가 들어가 있고 발림감이 적절하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까지는 아니지만 예전에 아토피를 앓았거나 피부 장벽이 약한 분들은 이 제품을 데일리로 사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의 진심인 피부과 전문의 피부는 성현철이었습니다. 내가 클렌징 오일을 잘 안 쓴단 말이지, 화장을 안 하니까. 근데 우리 집에 와이프가 쓰는 마녀 클렌징 오일이 있거든. 마녀 공장. 와이프가 하나 사고 이제 하나 더 샀단 말이야. 근데 그거 내가 한번 써봤단 말이지. 근데 정말 다이소 그 제품 다이소에서 내가 하나 샀잖아. 네네네. 써봤잖아. 그거랑은 차원이 달라. 아,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난 클렌징 오일 별로 안 쓰는데도 그 클렌징 오일은 좋아. 또 좋은 건 또 이유가 있나 봐요. 진짜 히트 상품은 이유가 있는 거야.